오늘은 핀란드 공부혁명 제1장 사랑하지 않는다면 지금 책장을 덮어라 마음력 강화 프로젝트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에 작은 프롤로그처럼 있는데요. 재미없다, 재미없다, 재미없다. 나는 병 속에 갇힌 새, 부셔버리고 싶다. 하지만 나는 안 돼. 의지도 노력도 부족한걸. 어느 날 알아버렸다. 나를 가둔 병이 내가 아니라 사회라는 것을. 의무의 병, 시험의 병, 압박의 병. 그런데 핀란드에서는 새가 날고 있었다. 자신을 새에 비유하고 있는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일그러진 공부. 최성희님의 말로 시작하고 있네요. 예전에는 그저 무조건 해야 하니까 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했는데 이제는 정말 공부가 하고 싶어져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외우기 시작! 선생님의 말이 떨어지자 아이들이 좀비처럼 암송을 시작한다. 랩으로 외우는 아이, 민요조로 외우는 아이, 중얼중얼 외우는 아이, 교실 안은 주문으로 가득하다. 강우의 병이 깊어 중림의 누웠더니 관동 800리의 방면을 맞디시니 어와 성은이야 가드록 망극하다. 날에는 식은땀을 흘린다. 지옥같은 외우기 시간이 끝나고 쉬는 시간이 되었다. 나래가 친구들에게 묻는다. 왜 지금 쓰지도 않는 고어로 된 관동별곡을 외워야 하는 거야? 친구의 대답은 간단했다. 시험에 나오니까. 나래가 다시 묻는다. 그럼 충신 연주지사는 무슨 뜻이야? 뜻도 모르고 왜 외워야만 하지? 다른 친구가 핀잔을 준다. 정철하면 가사, 삼위인곡, 통위인곡은 유배가사, 충신연주지사. 이것만 외워. 외는 무슨 애야. 시험에 나온다니까. 나래가 한숨을 쉰다. 차라리 노래 가사를 외우는 게 훨씬 도움될 것 같다. 영어 단어를 외우고 있는 친구를 보았다. 앰비셔스. 나래가 묻는다. 어떤 문장에 앰비셔스가 나오는데? 단어를 외우던 친구가 정색을 하며 되묻는다. 그게 왜 궁금해? 앰비셔스 뜻만 알면 되지. 여기에 나와. Boys be ambitious. 나래 얼굴이 뾰루퉁해진다. 왜 소년만 야망을 가져야 해? Girls be ambitious 하면 안 되나? 옆에 있던 친구는 수거를 외우고 있다. Make a one's mind, make a one's mind, make a one's mind, make a one's mind. 나래가 그 모습을 보고 친구에게 묻는다. Have you made up your mind? 친구가 눈을 동그랗게 뜬다. 그게 무슨 말이야? 아니, make one's mind를 외우고 있기에 무슨 결정을 했냐고 물어본 거지. 친구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한다. make one's mind만 외우면 되지 뭘 복잡하게 생각해. 무안해진 나래가 고개를 돌리며 혼잣말을 한다. I make up my mind. 나는 결정했어. 방해하지 않기로. 공포의 과학 시간이 돌아왔다. 자, 오늘은 3일이니까 3번 대답해봐. 침에 들어있는 소화효소는 3번이 대답했다. 아밀라아제. 다음 13번. 위세메는 펩신과 염산. 나래는 23번이다. 다음 차례는 나래다. 23번. 이자에는 나래의 얼굴이 붉어진다. 생각이 잘 나지 않는다. 말타 아제 선생님 책 보고 말하면 안 될까요? 삽시간에 교실이 웃음바다로 변한다. 선생님이 가슴에 못을 박는다. 여기가 핀란드인 줄 아니? 다음 시간까지 꼭 외워오도록. 다음 33번.
나래가 고개를 푹 숙이며 자리에 앉는다. 공부지옥 공부천국. 고영석님의 말로 시작합니다. 공부가 하고 싶군요. 의지가 불타오르고 왠지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음 하나 바꿨을 뿐인데요. 매무새를 만져본다. 거울도 다시 한번 본다. 이윽고 카메라가 돌아간다. PD가 시작하라는 사인을 보낸다. 카메라 앞에서 혼자 떠도는 강희가 아무래도 어색하다. 하지만 어쩔 수 없다. 이렇게라도 공부법을 알려야 하는 게 내 사명이라고 생각해 본다. 오늘 강의할 내용은 공부와 친해지는 방법이다. 그것은 공부를 잘하는 첫 번째 길이기도 하다. 한참을 이야기했다. 이마에서 땀이 흐른다. 이제 시간은 5분밖에 남지 않았다. 마무리를 지어야 할 시간이다. 마무리 멘트를 생각해 본다. 아마도 미소를 지으며 공부는 누구나 잘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야 할 것 같다. 그런데 갑자기 속에서 무언가가 치밀어 오른다. 어제 텔레비전 뉴스에서 본 학생의 이야기가 생각난다. 그 학생은 아파트 옥상에 올라 무슨 생각을 했을까? 아무래도 사고를 칠 것 같다. 우리의 교육 현실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고는 배기지 못할 것 같다. 마무리만 남겨둔 녹화의 PD는 마음을 놓고 있는 듯하다. 결국 휴대용 무선 마우스로 다른 화면을 열었다. 대본에 없는 화면이 떠오르자 PD가 화들짝 놀란다. 아, 모르겠다. 오늘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고 가야겠다. 이렇게만 보면 한국 학생들이 공부를 꽤 잘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이 결과가 과연 우리 교육의 현 주소를 보여주는 것일까요? 우리 교육이 옳았다는 증거일까요?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입니다. 왜냐고요? 성적이 좋은데 왜냐고요? 그럼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효율면에서 완전히 꽝이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 투자하고 공부를 그것밖에 못하는 게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학교에서, 학원에서, 집에서 잠을 줄여가면서 엄마 공부하고 엄마 아빠한테 스트레스 받아가며 공부하고 하고 싶은 일 꾹꾹 참아가며 공부하고 그렇게 공부하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대한민국. 그 이름도 찬란한 교육공화국 대한민국입니다. 그렇게 공부한 대한민국 교육 경쟁력은 어떠합니까? 1위, 2위, 3위. 아닙니다. 부끄러워서 그렇게 공부시킨다고 말도 못할 정도의 초라한 공부 경쟁력. 이것이 공부공화국 대한민국의 현 주소입니다. 대한민국은 바로 공부 지옥입니다. 국가공부 경쟁력 1위는 누가 뭐라 해도 핀란드입니다. 그렇다면 핀란드 학생들은 우리 학생들보다 더 많이 공부하고 더 적게 자고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학생들의 파라다이스, 그곳이 바로 핀란드입니다. 핀란드 학생들은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공부는 일종의 놀이입니다. 즐거운 놀이, 하고 싶은 취미생활, 내가 알아야 할 모든 것들을 알려주는 보물창고. 핀란드 학생들에게 공부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공부했기 때문에 핀란드 학생들은 세계 최상의 학력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 비밀이 어디에 있는지를 말입니다. 핀란드에는 사교육이 없습니다. 자율학습도 없습니다. 우열반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영어를 모국어처럼 이야기하고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고 문학에 대한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핀란드가 학생들에게 공부를 즐길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입니다. 공부가 즐거우니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핀란드가 바로 공부의 낙원입니다. 대한민국 학생들이 행복하게 공부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나의 꿈입니다. 좌절했던 학생들이 공부 이거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하며 공부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나의 꿈입니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핀란드와 같은 교육 환경을 만들어줄 수 없습니다. 그건 대통령도 장관도 교장 선생님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단 하나의 방법이 있다며 그것은 학습법을 바꾸는 것, 공부에 대한 마음을 바꾸는 것, 그래서 학습혁명을 이루는 것, 그것뿐입니다. 녹화는 그렇게 끝이 났다. 나를 바라보는 PD의 표정이 묘했다. 내가 너무 세게 얘기했나 하는 생각도 있었다. 하지만 최소한 거짓말을 하지는 않았다. 그래도 PD를 보기가 좀 머쓱했다. 급히 가방을 챙겨 인사를 하는 둥 마는 둥 문을 나섰다. 그때 뒤에서 PD의 목소리가 들렸다. 박 소장님, 예정에 없는 내용이긴 했지만 오늘 마무리 인상적이었어요. 다행이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걸음을 옮겼다. 날에 바이러스를 묻다. 이은영님의 말로 시작합니다. 공부 방법을 내게 맞도록 적응시키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담담한 마음으로 차분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나가려고 합니다. 사무실로 가는 길에 그날의 일을 정리했다. 넘겨야 할 원고, 홈페이지 관리, 두뇌 학습법을 효과적으로 알릴 방법.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어느덧 저 앞에 사무실이 보였다. 번화가에서 벗어나 있는 사무실은 내 두뇌의 일터이자 쉼터였다. 길가에는 커다란 플라타너스와 조그만 벤치가 있었다. 생각이 풀리지 않을 때면 나는 그 벤치에 앉아 마음을 가다듬었다. 한 여학생이 벤치 앞을 서성거리고 있었다. 인쇄된 종이를 들고 있는 모습을 보니 집을 찾는 듯 했다. 그 여학생이 다가왔다. 저기, 혹시 여기 행복한 공부연구소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행복한 공부연구소라면 내 일터가 아닌가? 나는 물끄러미 그 여학생을 쳐다보았다. 여학생은 초조한 모습이었다. 박재원 소장님을 꼭 만나야 하는데. 나는 화들짝 놀라서 말했다. 내가 행복한 연구소 박재원인데. 여학생은 나보다 더 놀란 듯했다.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갑자기 질문을 퍼부었다. 정말이요? 찾았구나. 난 못 찾을 줄 알았는데. 그런데 말이죠. 바이러스라는 거 정말인가요? 정말 공부를 못하는 게 바이러스 때문인가요? 나에게 바이러스를 묻다니. 나는 그때서야 자세히 얼굴을 살폈다. 그리 크지 않은 키에 단발머리. 커다란 눈망울을 가진 귀엽고 하얀 얼굴이 있다. 그러나 그저 하얗다고 말하기는 어려웠다. 그건 창백함이었다. 오랜 상담의 경험이 창백함의 정체를 알려주었다. 무언가에 질려있는 얼굴, 무언가에 쫓기고 있는 듯한 표정은 공부 때문인 경우가 많았다. 학생이 다시 물었다. 바이러스 말이에요. 나는 그때서야 내가 아직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럼 물론이지. 공부를 못하는 건 바이러스 때문이지. 학생은 잠시 고개를 숙였다. 무언가를 생각하는 눈치였다. 그리고 다시 말을 이었다. 하지만 그 바이러스라는 거 수술을 하거나 약을 먹어서 없앨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그건 그렇게 되는 게 아니지. 학생은 지그시 입술을 깨물더니 나보다 먼저 말을 이었다. 그럼 그 바이러스라는 거 치료할 수 없다는 말이잖아요? 학생은 고개를 푹 숙였다. 그것은 마치 비극의 한 장면 아닌가? 불치병에 걸린 사람이 의사를 찾아와 살고 싶다고, 살려달라고 하는 것 같았다. 희망이 있으면 어떤 싸움에도 승산이 있는 법이다. 약이나 수술로 치료할 수 없다는 거지. 치료 방법이 전혀 없다고는 안 했는데? 금방이라도 눈물을 쏟을 것 같던 학생의 눈이 반짝였다. 그러니까 치료할 수 있다는 말이죠? 나는 대답했다. 물론 치료할 수 있지. 여학생이 내 말을 잘랐다. 맞아요. 분명 치료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온 거예요. 확인해보고 싶었어요.
이야기가 빨리 끝날 것 같지 않았다. 나는 지금껏 공부 때문에 절망하는 수많은 학생들을 보아왔다. 이 학생도 그런 학생 중 하나일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직접 나를 찾아오는 경우는 드물었다. 그만큼 절박하다는 뜻이었다. 그래, 잠시 앉을까? 그때서야 나는 내가 엉거주춤 서 있다는 것을 알았다. 벤치에서 대화가 이어졌다. 그래, 학생 이름은 뭐야? 학생은 머뭇거리며 말을 하지 않았다. 잠시 고개를 떨어뜨리고 있던 학생이 다시 입을 열었다. 나래예요. 변명은 기미행성 세빛인데 그냥 나래라고 부르세요. 이름에서부터 사연이 절절 묻어나고 있었다. 아빠 엄마의 성을 따서 김이, 행복하게 성공하라고 해서 행성, 세상에 빛이 되라고 해서 새빛. 그렇지만 모두들 다 저를 나래라고 불러요. 제가 떡볶이 엄청 사주면서 부탁했거든요. 그래? 그럼 나도 나래라고 부를까? 내 말에 나래도 웃음을 지어 보였다. 나는 나래가 공부 때문에 고통받는 학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공부와 싸우는 사람들은 늘 지쳐있다. 공부는 적이 되고 압박이 되고 나중에는 자신을 잡아먹는 괴물로 변하고 만다. 그 괴물 앞에서 사람들은 무서움과 공포에 질리게 된다. 하지만 그 괴물이 처음부터 그렇게 무시무시했던 건 아니다. 하지만 그 바이러스가 크면 무시무시한 괴물로 변하고 만다. 나래는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은가 봐. 나래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다. 처음부터 공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좋지 않다. 그래서 나는 다른 이야기부터 풀어나가기로 했다. 그래, 나래는 어디에 살아? 이 근처인가? 나래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핀란드요. 갑자기 정신이 멍해졌다. 핀란드라니. 나래는 과대망상에 걸린 것일까? 공부가 너무 힘들어 대한민국에서 탈출하고 싶은 걸까? 나는 조심히 물었다. 정말 집이 핀란드야? 네. 아니요. 지금은 아니에요. 예전에 핀란드에서 살았어요. 그땐 정말 행복했는데. 핀란드로 다시 가고 싶어요. 이 지옥 같은 곳에선 정말 숨도 쉬기 힘들어요. 핀란드에 있을 땐 매일 학교 친구들과 같이 노는 꿈을 꿨는데 그 꿈이 이젠 악몽이 되었어요. 오늘 녹화 마지막에 했던 말들을 떠올렸다. 핀란드는 내가 꿈꾸는 교육 현장이다. 핀란드에서 공부할 수 없다면 핀란드에서 하는 것처럼 공부하라는 것이 나의 지론이기도 했다. 핀란드에 대해 이야기할 때 나라의 목소리에는 기쁨이 묻어 있었다. 하지만 한국을 이야기할 때는 슬픔이 배어 있었다. 나는 그 이유를 알 수 있었다. 핀란드에서 공부했다면 한국에서 공부하는 것이 누구보다 더 힘들었을 것이다. 수십만 대군을 거느린 잉카의 황제가 불과 수십 명을 데리고 온 피사로의 기마대에게 사로잡힌 이유가 무엇인가? 잉카 제국에는 서양에서 들어온 질병에 대한 면역 체계가 없었다. 이미 서양에서 전파된 바이러스에 잉카는 휘청대고 있었다. 2천만에 달했던 아스텍의 인구는 천연두라는 바이러스 때문에 채 100년도 안 되어 160만 명으로 줄어들고 만다. 또한 그때까지 남미에는 말이 없었으니 기마전은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말을 타고 달려드는 기마대에 잉카의 8만 대군은 힘도 못쓰고 넘어졌다. 핀란드에서 공부한 나라에게는 공부 바이러스에 대한 어떠한 면역체계도 없었을 것이다. 대한민국의 공부 환경은 나라에게 남미를 집어삼킨 서양의 바이러스와 같다. 잉카의 황제를 향해 뛰어드는 피사로의 기마부대와 같은 것이다. 핀란드에서 충분히 훌륭하게 공부해왔던 나래는 대한민국에서 바이러스와 기마대에 자신을 잃고 말았다. 문제는 핀란드와 같은 교육 환경을 한 번에 만들 수 없다는 것이다. 그건 10년이 걸릴지 100년이 걸릴지 모를 일이다. 그동안 학생들은 계속해서 입시지옥, 야자, 학원, 과외와 함께 살아야 할 것이다. 지금 필요한 건
고통에 시달리는 학생들을 고통에서 건져내는 것이다. 그리고 그건 학습법, 공부에 대한 생각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가능한 일이다. 나는 다시 입을 열었다. 천국에서 지옥으로 떨어졌구나. 그건 더 가혹한 일이다. 지옥에서만 살면 지옥이 전부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천국을 경험한 사람이 지옥에서 산다는 건 정말 끔찍한 일이다. 그래서인지 나래는 눈물을 찔끔 흘리고 있었다. 갑자기 당황스러웠다. 빨리 분위기를 바꿀 필요가 있었다. 어, 어, 핀란드에 있었을 땐 좋았겠네. 그렇지? 핀란드 이야기가 나오자 나라의 눈이 다시 반짝거렸다. 네, 나라의 이야기를 그리고 나래와 박재현 소장님의 이야기를 함께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너무 영상이 길어지면 힘드니까 잠깐 끊었다가 다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할게요.